안녕하십니까. 세부 3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라를 이용한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비슷한 칼라들끼리의 묶음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각각 이제 하이 옥타브, 미들 옥타브, 로우 옥타브로 이제 각각 해상도가 이제 다르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각각 세그멘테이션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하이 옥타브에서는 이제 원래 이미지와 같은 그러한 해상도를 갖는 건데 그거를 세그멘테이션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곧 그 이미지라는 거는 이제 픽셀 단위로 세그멘테이션을 한 것이다. 즉 그러니까 한 픽셀 자체가 하나의 세그먼트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해상도가 점점 떨어져 내려갈수록 이제 저해송도가 될수록 세그멘트의 면적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 칼라들을 갖는 옆에 이제 그 이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면적이 이렇게 넓어져서 좀 더 이제 좀 더 이제 큰 물체들,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그 물체의 윤곽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하기 전에 이제 내추럴 이미지, 그 자연적인 이미지의 특성과 이제 마하밴드 이펙트를 살펴볼 텐데, 이 내추럴 이미지, 자연적인 이미지라는 거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즉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하고 좀 약간 특색이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면 그 애니메이션이 뭐 만화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이게 좀 굉장히 좀 진짜 좀 다르다, 좀 그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느껴지는 이유 자체가 이 내추럴 이미지하고 이제 그 그린 거하고는 좀 특성이 다른데, 그 특성들을 이제 보면은 이 내추럴 이미지에서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요게 확대를 한 건데,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요렇게 그 에지들 이제 주변에서 요게 이렇게 그 레벨이죠. 이제 그 칼라 레벨이나 이제 그레이 레벨처럼 이 레벨이 이렇게 딱 요렇게 요런 식으로 스텝 펑션으로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지를 않고 이렇게 그냥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주면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자연스럽게 에지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이미지라고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흑백 바죠. 흑백 바고 이게 이제 칼라 바인데, 흑백 바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이미지를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레벨이 이렇게 탁 스텝 펑션으로 경계면에서 이제 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 눈은 이런 식으로 팍 떨어지는 그 자체를 이렇게 팍 떨어지는 식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거쳐서 이제 그 망막을 거쳐서 이제 뇌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이런 식으로 요 에지 경계선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씩 튀면서 좀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가 좀 더,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둡고,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서 밝고 여기서 좀 더 어두워 보이죠. 여기 어두워 보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마하밴드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하밴드 이펙트라는 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러한 레벨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뇌가 인식하는 레벨이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칼라바를 봐도 역시 여기 그 에지 부분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이제 인위적인 그러한 이미지의 특성인데, 오히려 자연적인 이미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마하밴드 이펙트를 적용을 하면은 요게 스무드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에지가 자연적인 이미지라도 이렇게 튀기 때문에 좀 더 에지가 좀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자연적인 이미지에서는 경계면이 이제 스무드하게 내려가는데, 그게 이제 뇌에서 어떤 그 에지를 더 강화시키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 에지가 우리 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요 경계면이구나라는 게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갱글리언
셀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갱글리언 에지는 그라디언트에서는 추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한 건데 이게 여기도 그라디언트고 여기도 그라디언트인데 여기는 왜 추출이 되고 여기는 추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라디언트라고 해도 그라디언트에 약간의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내추럴 이미지는 그라디언트가 에지의 특성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만 생기면 곧바로 에지가 생겨나요. 근데 아주 정확한 그러니까 소수점 0.01 정도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지가 쉽게 얘기하면 에지가 떨어질 때 여기는 100, 여기는 110, 여기는 120, 여기는 130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이 차이를 두면서 떨어지는 에지는 아무리 갱글리언이라고 그래도 갱글리언 값을 구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점 0.001까지만 이라도 차이가 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0이 돼버리면 이렇게 에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는 요 에지에서는 이렇게 이게 비게 되면 이쪽으로 셉니다. 이게 그 칼라가 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교정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영역 미분리거나 그 다음에 에지 근처에서 레벨 차이의 해결책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에지가 갱글리언에서 에지가 추출되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레벨로 비교를 해서 이쪽에서 에지를 생성시켜 줘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알고리즘이 하나가 들어가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지 근처에서 칼라 레벨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는 여기 그 마하밴드 이펙트처럼 이쪽에 에지의 근처에 있는 그러한 그 값들을 픽셀 값들을 이 안쪽에 여기 그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의 평균 값들로 이제 대치를 시켜줘서 이런 식으로 에지 부분에서는 좀 깨끗하게 여기가 이제 요게 요렇게 쭉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게 여기서 깨끗하게 아까 같은 스텝 펑션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줘야지 됩니다. 미리 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 시간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그 갱글리언 셀에서 에지를 구하면은 이 에지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지들이 이제 그 레벨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전부 다 섞여 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역을 좀 분리를 시켜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조정도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멀리 가면 갈수록 물체의 굵은 물체의 외곽선 정도만 보이고 작은 어떤 그런 뭐 점들이나 이제 무늬 같은 것들은 없어지죠. 멀리 보면은 그 원리를 이제 이용을 하면은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을 이 갱글리언으로 이렇게 에지를 구했을 때 작은 영역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죽여 나갑니다. 그래서 작은 영역들은 이제 멀리서 보면 죽어지기 때문에 작은 영역들을 이제 죽여 나가는데 죽은 영역은 주위에서 이제 가장 비슷한 컬러를 갖는 영역으로 이제 대치시키죠. 저기 같이 영역을 이제 머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역이 이 세그먼트들이 이렇게 점점 작은 것들은 죽으면서 이제 줄게 되죠. 이렇게 줄게 되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좀 물체의 명확한 어떤 그 물체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제 큰 그 윤곽만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줄여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작은 어떤 디테일서부터 이제 큰 물체의 이제 윤곽 외곽까지 이제 쭉 이제 스케일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러빌리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스케일업을 하게 되면서 이 단계별로 전부 이제 디테일서부터 큰 윤곽까지 물체를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도록 하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을 단계별로 하는 그런 것들만 이제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컬러 스케일러블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첫 번째에서 이제 컬러 이제 고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줄여나가면 영역을 이제 줄여나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져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컬러별로 컬러의 영역에 해당되는 컬러의 평균들이죠. 그거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물체의 디테일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물체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냄비인 경우인데 냄비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똑같은 이제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점점 줄여 나가면 이제 요 냄비 뚜껑 같은 데서 이제 그라디안트만 남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거의 평탄화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행진인데 행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큰 영역들만 이렇게 줄여져 나가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특히 이제 그라디안트가 좀 많은 이미지를 좀 해봤습니다. 역시 그라디안트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큰 그라디안트만 이제 남는데 요런 것들은 전에 이제 요런 그라디안트 패턴 이제 3차원 패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줄여 나가면 전에 이제 서브젝티브 컨투어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찻잔에 이런 윤곽들이 이렇게 좀 크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장미인데 장미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면은 이게 꽃잎 한 장 한 장이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초가집인데 초가집 같은 경우도 워낙 이게 이제 단풍까지 이제 겉들여 가지고 좀 복잡한데 이것도 역시 줄이면은 이제 이거보다 사실 더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 정도에서 이제 끊어서 본 겁니다. 꼭 이게 보면은 꼭 유화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화 그림처럼 만들어서 좀 편리하게 그렇게 좀 미술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처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사과죠. 사과도 역시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서는 줄여나가면 이제 큼지막한 이제 그라디안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라디안트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이 구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구를 이제 흑백 이미지인데 명암이 확실하게 나타나죠. 흑백 이미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라디안트 패턴이 점점 줄어들어서 요 전체적인 요 그라디안트 패턴을 여기서 요게 바로 이제 3차원 패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만 해도 정신이 없고 이제 이렇게 점처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헤어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정도의 수준인데 요게 사실은 지금 이제 요거보다 이제 이미지가 더 작은 이미지예요. 요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에서 진짜 보면 보일락말락한 그러한 한 선 정도를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게 넣으면서 이게 사이즈가 커져서 이게 약간 좀 이제 두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의 이제 요게 이제 헤어라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헤어라인도 엣지를 구해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거의 한 픽셀 사이죠. 한 픽셀 사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 요게 이제 최소 요게 딱 한 픽셀 간격이죠. 요 두께가 한 픽셀 간격인데 요게 이제 최소의 거의 두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요게 진정한 이제 1차원 선이죠. 두께가 없는 그러한 거를 이제 구해봤는데 그거는 에리어를 이제 줄여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줄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여도 헤어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냥 이제 나타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 33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세그멘테이션은 비슷한 컬러들을 갖는 영역들의 묶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지는 그 픽셀 자체가 하나의 이제 세그멘트 영역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바로 이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이제 비슷한 컬러들로 이제 그룹핑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라디언트에서는 이제 갱글리언 에지가 추출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에지 부분에서 칼라 레벨들이 이제 안쪽에 레벨을 하고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미지에서는 에지 쪽에서 이렇게 스무드하게 내려가는 그런 거가 볼 수가 있다. 우리 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하밴드 이펙트 때문에 이게 에지가 딱 이렇게 클리어하게 보이지만 그거 자체를 안쪽을 실제적인 그 레벨로 들여다보면은 그게 이제 살짝 이제 뭉개지면서 내려간다. 이거를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갱글리언 후에 이제 칼라 레벨을 다시 한번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 작업을 이제 거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거치는데 에지 쪽에서의 레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에지 부분에서의 칼라 레벨을 이제 맞춰주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안쪽 칼라들의 평균으로 대치시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해야지 정확한 이제 그 에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갱글리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레벨로 나누는 작업을 그걸 두 번을 이제 나눠서 하느냐? 그냥 처음서부터 그냥 레벨로 나누면 되지 않느냐? 옛날에 이제 그 소벨 오퍼레이터처럼 그런 식으로 나누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나눠보면은 정확한 그런 에지들이 이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우리는 에지 그때 당시는 소벨이 나오고 그럴 때 당시는 에지들만 이제 구하기만 하면은 그게 이제 아우 잘 나왔다 이런 식으로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그거를 어떤 그 물체 인식으로 그 발전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우리 눈에서 하는 그러한 좀 신이 만든 이제 에지 오퍼레이터죠. 그러니까 신이 만든 에지 오퍼레이터가 이제 갱글리언인데 갱글리언으로 먼저 추출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갱글리언으로 하는 이유가 에지 추출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갱글리언이 훨씬 뛰어나는데 사실 갱글리언 하나만으로 하면 완벽하게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 없는 건데 한 99% 정도가 커버를 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근데 그 1% 정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게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세그멘테이션, 레벨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메워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클로스드 컨투어를 이제 얻고 클로스드 컨투어가 얻어져야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칼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번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진 에지들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세그멘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없애서 스케일러빌리티를 주면서 물체의 윤곽을 이제 얻어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거치면 이제 2차원 면들의 집합으로 변하는 거죠. 2차원 면이라는 게 이제 세그먼트고 세그먼트라는 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한 결과죠. 그리고 한 세그먼트에는 하나의 칼라를 긋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의 개수가 줄어들수록 좀 더 이제 러프하지만 포괄적인 물체의 경계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패턴 인식을 할 때 경우의 수도 줄어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제 패턴들과 우리가 비교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체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